2편의 시작은 상현삼 아카자입니다. 아카자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하쿠지였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며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며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매치기를 했죠. 그러나 매번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간청에서는 고문과도 같이 구타하고 분신을 새겨 넣으며 오니의 아이라고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소매치기를 하다 걸려 구타를 당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는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는 그가 충실한 삶을 살길 원했으며 부정한 수단으로 번 것이라면 약을 먹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결국 지킬 것을 잃은 하쿠지는 에도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후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듯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다니고 말죠. 그런 그를 문화생 한 명 없는 소류라는 도장의 주인인 케이조가 거두게 됩니다. 사실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던 하쿠지는 반항했지만 아주 쉽게 제압당했던 것이죠. 케이조는 그에게 병약한 딸의 간병을 부탁합니다. 딸 혼자인 집에 죄인인 자신이어도 괜찮냐는 질문에 죄인인 너는 조금 전 두들겨 패서 날려보냈으니 괜찮다는 말을 하며 코유키를 소개시켜주죠. 하쿠지는 코유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병을 시작한 하쿠지는 마음을 다해 코유키를 돌보는 한편 케이조의 제자가 되어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케이조는 도장을 이어달라는 말과 함께 코유키도 함께 부탁하죠. 하쿠지는 이 혼약을 받아들이며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요원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목숨을 바치더라도 두 사람을 모두 지키겠다고 결의하죠. 하지만 이 결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소식을 전하러 다녀온 사이 케이조를 시기하고 있던 도장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케이조와 코유키를 독살한 것이죠. 이 사실에 화가 난 하쿠지는 검도 도장의 모든 일을 맨손으로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모든 걸 잃게 된 하쿠지에게 무잔이 찾아오죠. 그가 인간이란 사실에 시덥지 않다고 하지만 12개월 중 한 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오니가 될 것을 권유하죠. 이제는 지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쿠지는 삶의 의욕조차 잃게 되고 결국 오니가 되길 결심합니다. 작중 아카자의 최후의 모습에서 케이조가 등장하며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너가 어떤 식으로 되어도 아들은 아들, 제자는 제자, 죽어도 변치 않는다. 아마도 아카자는 지키고 싶은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도 스승도 충분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랬기에 아카자 스스로도 무의미한 살육에 허기짐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현이 도우마입니다. 도우마는 어렸을 때부터 무지갯빛 눈동자와 백갈색 머리카락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도우마를 내세워 만세글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버렸죠.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리했던 그는 그런 부모를 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해 적당히 비율을 맞추며 종교적 상징자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비극은 일어났죠. 여색을 밝힌 아버지가 여신도들에게 손을 댔고 어머니는 질투심에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후 스스로 독을 마셔 자살합니다. 칼에 찔린 아버지, 독을 마셔 괴롭게 죽어가는 어머니를 목격한 도우마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방이 피 때문에 더러워졌네, 냄새가 나니까 환기해야겠다는 말을 남기며 덤덤히 행동합니다. 이후 그는 20살이 되던 해 무자를 만나 오니가 되어버리죠. 오니가 된 도우마는 높은 재능으로 곧바로 상현에 올랐고 유곽에서 죽어가는 한 남매를 오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중 시점에서 15년 전에는 코토아라는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의탁하게 되는데요. 외모와 마음씨가 아름다웠던 그녀는 도우마의 의지에 의해 계속해서 보살펴졌습니다. 그러나 코토아는 결국 도우마가 시기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아이와 함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절벽 끝에 몰린 코토아는 아이를 절벽 아래의 광물에 떨어뜨리고 도우마에 의해 결국 죽게 되죠. 작중 도우마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과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캐릭터라 여겨집니다.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어가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이 환기시키는 행동에 죽음에 대한 무감각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이런 모습은 최후의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퍼진 독과 카나오와 이노스케의 일격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마치 타인의 일인 양 행동하죠. 또한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고 진 것에 대해서도 분해하지 않는 모습은
삶의 목적이 생존이나 강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목적은 무료한 삶에 대한 회의감이라 생각합니다. 오니가 되면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에 무잔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죠. 점차 강해지는 것, 젊은 여성을 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종교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모두 도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은 상현일 코쿠시보입니다. 작중 시점으로 500년 전 쌍둥이가 츠기쿠니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쌍둥이는 후계자 문제와 불길하다 여겨졌고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점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죽이려 했으나 어머니의 만류에 10살이 되면 출가한다는 조건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후 둘은 모든 것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방과 옷, 교육, 그리고 음식조차 크게 차이를 두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요리이치는 항상 어머니 곁에 매달려 있었기에 미치카츠는 마냥 어린애라 여기며 불쌍하게 생각했죠. 또 요리이치는 아기 때부터 조금도 웃는 일이 없었고 7살이 될 때까지 말한 적도 없었기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 탓에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에게 자주 놀러가며 자신이 만든 피리도 선물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련을 하고 있던 미치카츠에게 요리이치는 질문을 남깁니다. 가장 강한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 꿈이냐는 질문이었죠. 그의 질문에 놀란 미치카츠는 수련 중이던 목고음을 놓칠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요리이치도 종종 미치카츠가 단련하는 것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련을 지도하던 아버지의 부하가 가죽돌을 지어주고 요리이치를 단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를 요리이치는 눈 깜짝할 사이 4번을 두들겨 패고 실신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이유가 타고난 내비쳐 보이는 세계와 반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강함보다 형과 더 놀고 싶어하는 요리이치의 모습에 후계자 자리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미치카츠가 그려지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요리이치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과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형이 지어준 피리를 형님이라 생각하고 매일 정진해 가겠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깊게 머리를 조아린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훗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예정보다 빠르게 출가한 사실과 어머니가 병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리이치가 어머니의 곁에 매달려 있던 것이 아닌 부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질투로 전신이 불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미치카츠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천재인 동생을 마음속 깊이 증오하게 된 것이죠. 이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요리이치를 찾으려 수소문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10여 년이 흘러 미치카츠는 가정을 꾸리고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분한 매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한 어느 날 오니를 처음으로 만난 미치카츠는 위기에 빠지고 어디선가 성장한 요리이치가 나타나 그를 지켜줍니다. 평온하던 그의 마음도 다시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죠. 또 강하면서도 흠잡을 것 없는 인격자가 되어있던 요리이치의 모습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강해지기 위해 길살대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해의 호흡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겨우 쓸 수 있었던 것은 후에 달의 호흡이라 불린 파생뿐이었죠. 반전도 발현했지만 주변의 반전 발현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며 반점이 수명을 대가로 강함을 끌어낸 것이란 사실에 절명하며 미래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때 무자는 오니가 된다면 무한한 시간 속에 살 수 있으며 기술을 연마하고 싶은 미치카츠와 호흡을 사용하는 검사를 오니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조건에 서로가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다시 60여 년이 흘러 오니가 된 미치카츠 앞에 늙은 요리이치가 나타나죠. 잊고 살았을 터인데 다시 나타나 계속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리이치가 미웠습니다. 죽어가는 요리이치의 사체에서 나온 건 자신이 만들어준 필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는 미치카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오니가 되어 몇백 년간 살아오면서 잊어버린 수많은 얼굴들 뒤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동생의 얼굴에 괴로워하죠. 천재적 능력을 가졌던 동생에게 이기기 위해 집을 버리고 처와 아이를 버렸으며 인간이길 버렸던 미치카츠는 자손도 베어버리고 사무라이라는 신분도 버리며 강해지는 것에 모든 걸 바쳤지만 끝끝내 요리이치의 강함에 닿지 못합니다. 분명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훌륭한 관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요리치가 전수한 호흡법을 수련하여 달의 호흡을 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반점을 발현하며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동생을 끝끝내 이길 수 없었던 그에게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오니가 된 그가 행한 살생은 정당화될 수 없죠. 또한 그는 요리치라는 존재에 집착해 결국 자신조차 잃어버린 전형적인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되고 싶었던 그가 그토록 요리치를 쫓았던 건 아마도 사무라이의 의미를 강함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결한 사무라이의 정신을 깨달았다면 그의 열등감은 오히려 고귀한 자부심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